해윤이라고 하면 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고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고 요 보건사 앞에서 조그만 의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이런저런 거 하고 오늘 주제는 암 누가 치유되는가 누가 치유하는가, 서론 본론 결론도 짧게 했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한 화두 던지고 본론에서 이러저런 얘기 얼른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여름엔 다들 이런 데 가서 멋있게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열심히 치료받아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치료 안 받아요. 인명은 제천이라잖아요. 죽을 운명이면 치료 받아도 죽어요. 안 받으면 6개월 못 넘긴다면서요.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야 생겼을 텐데. 원인이 있겠죠. 이 세상 잘난 사람만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듯이 같이 지내보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부모님 어떡하고요. 다시 생각해봐요. 치료에서 100% 낫는다고 하면 받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겪을 운명이면 겪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무슨 프로인지 아시는 분? 오로라 공주?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고 저 작가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 의사들 학회에서 틀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낄낄대고 터무니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저 작가는 저 대사를 암과 같이 살래요라는 환자의 대사를 약 100여 명의 암 환자와 상담한 후 딴 거랍니다. 요즘 저희처럼 좀 되게 많습니다. 케이스로 시작합니다. 한국에 구순이 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다 터져서 수술이 안 돼요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아버지를 보낼 터이니 치료해달라. 내가 낙도 저항경과배 회원이고 내용을 봤다. 나는 꼭 기능약 치료를 우리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다. 여러 번 국제 전화가 와서 그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구정하시고 구순이시잖아요.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고 아들이 갈아서 왔다. 여기가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멋있게 텔레비에 나왔던 명의들이 권하는 대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은 왜 여기를 가서 주사를 맞으라는지 영양제를 먹으라는지 모르겠다. 다만 가라면서 왔어. 너 한번 얘기해봐 라고 제 앞에 딱 앉으셨습니다. 스카이의 명대사입니다. 자식을 서울대 보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빵빵하게 돈이 많아야 되고 엄마가 정보가 빵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빠가 무관심해야 돼. 괜히 와서 잘 나가는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암을 갖고 감히 농담을 하다니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암 갖고 농담도 가끔 합니다. 암 환자들이 해준 얘기예요. 암이 나으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대. 돈이 있어야 돼. 세상에 돈 치러도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군가는 정보를 슉, 그다음에 본인은 그 길을 뚜벅뚜벅 무쇠의 뿔처럼 그렇지 걸어가야 합니다. 환자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학병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건 입원해서 하는데 항암 방사선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분 안 시켜주니까 하룻밤에 3만 원, 4만 원짜리 방에서 자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제는 구글링을 떠나서 챗 GPT까지 나왔습니다. 검색하면 뜹니다. 누가 수술을 잘하는지, 어떤 항암제가 좋은지, 부작용 몇 프로인지, 뭘 해내는지. 그러나 하다 보면 점점 처음에는 알 것 같아. 정보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헤매기 시작해요. 지내고 보니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초록색 네이버 창에 암과 영양, 건강과 영양, 피부와 영양, 면역과 영양을 치면 한글로 된 책만 700권이 넘습니다.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난 생으로 먹었다, 나는 굶었다, 난 토했다. 그 많은 말들이 서로 일치하는가? 상충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뀌기도 하고 뭐지?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오늘의 저를 잊게 한 어느 암 환자가 있습니다. 15년 전 안산에서 조용히 감기 환자 보던 저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며 너를 믿을 테니 나를 살려보아 하셨던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먹는 거, 그 다음엔 주사,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영생,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15년 전 사진이에요. 자기가 먹고 있다는 영양제를 딱 보였습니다. 그 당시엔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다 먹는다고 하루에? 그러나 성분을 하나하나 보시면 다 훌륭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습니다. 다 완벽한 영양제들, 좋다는 것들은 이분은 먹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먹어 라고 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먹어야 했을까? 이분도 이거 하나를 공부해서 어렵게 구해서 먹기 시작하게 몇 개월, 몇 년을 고생했던 거죠. 이제는 돌아가셨죠. 개그맨이 사람이 개기생충약을 먹어? 무식? 왜 그는 그렇게까지 먹었을까? 그래서 제인 맥그라인이라는 영국의 물리치료사가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을 때 낫고 싶어서 간절히, 처절히, 그래서 의사 뺨치게 자기가 아프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좋았다 카더라, 앞집 아저씨가 권했다 카더라가 아니라 지가 논문을 찾아서 쫙 레퍼런스 달고 두툼한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책 제목 멋있죠? 암을 굶겨 죽이는 법. 한글판으로 번역도 됐고 이걸로 공부하는 의사들도 많고 이걸 열심히 하시는 환자분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약들이 구하기도 쉽지 않고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메벤다졸 기생충 약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고 진행하는 어느 과정 하나를 끊는 약인데 개기생충 약으로도 쓰죠. 그걸 암 환자한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항암 방사선이 싫어서 암만 어떻게 좀 굶겨 죽일 수 없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먹었더니 어느 날 이렇게 한 움큼씩 먹고 있는 자기를 본 어느 환자가 얘기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뭐 피해서 왔는데 또 뭐를 또 하고 있는가? 난 길을 잃지 않았는가? 그래서 와서 하소연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죠? 요즘은 저렇게 줄 섰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신호등도 있답니다. 전 66년생입니다. 1969년 토끼가 산다는 달에 우주선이 가서 봤어요. 둥둥둥둥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70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닉슨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을 달에 보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몸 암 하나 못해 정복 못했을까? War Against Cancer 수조원을 때려박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약들이 언론을 등에 업고 재정을 등에 업고 정치를 등에 업고 많은 케미컬 에이전트, 화학약들이 암을 굶겨죽인다는 이유로 쏟아져 나옵니다. 1세대, 2세대, 타겟, 표적, 면역 이름은 바뀌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한 수 거들어요. 타임즈,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신나라? 그런데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약들을 한 알 먹이던 걸 두 알, 세 알, 네 알, 컨비네이션 세라피, 칵테일 세라피 용량도 조금 주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한번 전문용어로 이빠이데스네까지 올려봅니다. 죽을 때까지 높여봅니다. 그랬더니 암은 안 낫고 뭐지?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뭐지? 저런 애들이 모여서 올림픽도 했습니다. 그즈음 이렇게 케미컬 에이전트에 돈을 때려받고 있는 그즈음 미국인들은
암 연구에 50억을 쓰고 영화관에서 칩 먹는데 53달러를 썼답니다. 저렇게 전폭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입니다. 60년간 미국에서의 사망률, 원인별의 변화가 다른 감염질환, 부러지고 피 철철 나고 염증 나는 거, 항생제는 발달해서 그 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쭉쭉 돌아 감소했는데 죽겠다고 달려들었던 암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닥 그렇게 사망률이 암에 의한 사망률은 그닥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1980년, 90년 넘어가면서 어라? 우리가 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나? Against war. 제가 암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아팠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야, 너 의사, 네가 또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무슨 치료할 거야? 이런 논문도 나왔어요. 그때 되게 아팠어요. Anyhow, 일본에 있는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양반은 아시오 야나기사상 제 스승님이시기도 하죠. 세계 오소몰레큘라 소사이어티 분자교정학의 평생 회장입니다. 그 양반이 일본에 있는 암 환자를 보는 의사들 대상으로 네가 암 걸리면 무슨 치료할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non 스탠다드 표준 치료, 표준이란 말도 이상하지만 표준은 변합니다. 수술하면 방사선 이외에 어떤 치료를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 뭐 차이니스 허브, 오전, 보존 치료 3번과 4번이 보이십니까? 뉴트리셔널 서프리멘트와 뉴트리셔널 세라피를 왜 같은 거 아니야? 왜 잉크가 써가면서 이렇게 두 줄로 나눴을까요? 그 중에 물론 비타민도 많이 하기는 하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에 이해만 됩니다. 비타민C에 대한 논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꼭 먹을 필요가 있겠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30년이 돼도 15년 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질문은 지금도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누가 비타민C를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영장류들은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섭취해야 해요. 누가 약 먹으라 그랬어요? 섭취하라 그랬지? 제일 아이디어한 거는 아침에 레몬 짜서 먹는 거. This is new life. 레몬 두 개 쫙 짜서 시작 먹었으면 아 훌륭하신 분. 그건 데일리 라이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서프리멘트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입에 뭐가 났어. 내가 이러저러해서 무리했어. 염증이 생겼어. 비타민 소모량이 좀 많네. 그럼 좀 더 먹으란 얘기지. 그게 서프리멘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 고려온 땡땡을 먹으면 될까요? 1g, 1000mg, 1g 1000 그러니까 큰 것 같죠? 네모. 그리고 액상도 있고 분말도 있고 비타500도 있어요. 비타500 좋아요? 그러니까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자연이다 하시는 분들은 레몬 먹으면 돼. 아 이렇게 멋있게 점심에 밥 먹고서 빨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 먹든지 이거 하나 먹든지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는 이게 될까? 저렇게 아픈 사람한테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전주 한정식을 갖고 왔어. 일어나 먹어보지 않으련? 아니란 얘기죠. 주사가 최선도 최고도 아니지만 이때는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비타민C만 하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주사와 경구는 다르다. 내가 비타민C를 5g 먹으니까 주사 안 맞아도 돼? 아플 때는 좀 더 추가, 엑스트라, 어디셔널 할 수 있지 않을까? 먹는 거와 주사는 다르다. 하야 이 한 장의 테이프. 내가 아침마다 레몬 2개를 먹었으면 그건 생리적 생명유지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영양해서 먹는 것 그걸 우리는 RDA Allowed Daily Allowance 일일 권장량 이거는 먹어야 살지 않겠니? 내가 감기가 걸렸어 입술이 불어 텄어 감기가 걸렸어 그럴 때는 메가도스 좀 많이 먹지 않으렴? 얼마나 많이 장내 내 인내하는 용량까지 어느 순간 먹다 보면 2g, 3g, 10g, 50g 먹다 보면 설사가 찍나 그 직전 용량까지 먹어라. 최소 4g에서 100g 100g이 밀리그램으로 하면 10만 밀리그램 까지도 안전하게 먹더라.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 소모성 질환의 회복이고 이거는 우리는 메가도스를 한다고 해요. 더 심해져서 많이 내가 요즘 주말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저 어저께 맞았어요. 아주 좀 많이 이것 좀 하고 싶어. 마이어스 칵테일 영양주사 회복주사 오다 가다 맞으실 수 있어요.
암이야. 그러면 하이도주 IV 비타민을 왜 쟤는 하얗까? 체중당 1g 우리 맞아야 비로소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을 했다. 아놀드 체중 몇 킬로예요? 100g 맞아야지 고용량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프랭크,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면역을 위해서 이루어져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운동하죠. 그러면 암 환자들이 80 먹은 암 환자가 배에 복수가 차서 간절히가 됐는데 그 할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 2시간을 하고 와요. 그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투머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운동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될까? 효과적이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그것이 있지 않을까? 좀 똑똑하게 기회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번 산다면 상관없지만 그랬을 때 그 1시간에 무슨 운동을 할까? 운동 하나만 예를 들면 역도를 들까? 철인삼종을 할까? 숨쉬기를 할까? 코어 근육부터 죄송합니다. 메뚜기 아니라 메뚜기가 아니라 저희 차트예요. 환자들이 오면 우리는 차팅을 해요. 여수 멀어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수에서 아침밥 지어 먹고 여기 점심 떨어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주사 맞고 가요. 아까 그 환자예요. 뱃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냈어요. 자궁관 말기예요. 자궁 드러냈어, 난소 드러냈어, 비장 드러냈어, 항암했어, 방사선했어. 뱃속에 있는 게 없어요. 그분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운동하세요, 프랭크 하세요. 40일 카톡 번호를 주면서 내가 숙제 검사 할 테니까 하루에 한 번 하면 했다라고 많이도 하지 마. 오늘 몇 초 누구라고만 해. 그 양반이 40일째 되는 날 7분 목표로 해서 5분까지 했어요. 하고 나면 아시잖아요. 등에서 땀이 팍 나면서 하고 나면 왠지 배심이 뜨긋하니 내가 오늘 살아있다. 괜찮은 것 같다. 담대해지는 어느 순간들이 와요. 아들의 카톡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줬대 살린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나는데 난 옆에서 봐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암에 대한 너무 빅퀘스천이지만 암에 대한 많은 정의, 암이란 어쩌고 저쩌고 제어되지 않는 크로스를 이뤄서 많고 또 누구는 암은 암이다 알아야 된다. 그렇지. 또 있으나 암은 함이다. Just do it.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내가 주사를 맞는데 너무 힘들어, 멀어, 비싸, 아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픈 네 문제예요. 어느 분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쪽 다른 쪽은 유방암 때문에 절제돼서 혈관을 못 써요. 이 자리에 300번의 주사를 주 2에 꽂았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오래 급성기에 3개월, 6개월 정도 열심히 와서 한번 기세를 꺾어보자. 액티브 캔서의 어떤 기세를 꺾어보세요. 그때는 뭐니까 한 번만 올게요. 그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아토피는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이다. 암도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이다. 그걸 잡아 뜯고 약을 뿌려서 죽여버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라디에이션을 할 것이 아니라 얘가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럴까? 왜 내 몸에 이게 생겼을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아들이 쓴 거예요. 치유의 환경이다. 몸이 주는 마지막 경고다. 암은 마지막 경고예요. 제 마누라가 성인 아토피 7년을 앓았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쪽팔리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내 마누라 그렇게 아픈데 낫지 않아. 안 해본 게 없어. 굿도 했어. 귀신이랑 얘기도 했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나았어. 그리고 그와 내가 지금도 그가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루틴이 있어요. 그가 나한테 얘기해. 아토피 걸린 게 닭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토피가 안 걸렸으면 암이 걸렸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걸렸으면 이 정도지. 아토피를 무시했다면 또 다른 게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때는 용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느 부분이 웃겨요? 하여튼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이분은 젊은 여자가 젊고 너무 착하고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직장 다니는 어느 여자가
자꾸 핏똥을 싸네. 소화불량인가봐. 병원 갔더니 뭐 장염이네. 그러더니 덜커덕 진단 당시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잔여 수명 1개월. 그리고 왔어요. 충남대에서 살아보겠다고 왔어. 살아보겠다고. 검사가 너덜너덜해요. 이미 패전이 다 갔어. 병원에서 항암 불가, 수술 불가, 살려달라고 왔어. 내가 살리나 같이 해보자 그랬지. 기생충도 했어, 모도 했어, 운동도 했어, 둥둥둥둥 잘 살았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병원 앞에 방 잡아놓고 에브리데이 치료했어요. 3분 남았어요. 네. 오늘 저도 강의한 지가 10년 됐지만 제 앞에 계신 분들 정말 명강입니다. 저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저분들 뒤에 이어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주제는 누가 치유되는가 내지는 누가 치유하는가. 보시기에 왼쪽은 의사들의 학회장면입니다. 등록비 얼마 내고서 최신지경 어디서는 무슨 치료를 해서 부작용이 몇 프로 감소하고 치료율이 몇 프로 증가해서 뛰다. 보시는 것은 오른쪽은 몇 달 전에 조한경 닥터가 왔을 때 했었던 치유 콘서트입니다. 저희 때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많이 놀랐어요. 진심 많이 놀랐고 감명받았어요. 이분들은 다 자기들이 급한 사람들, 자기가 낫겠다는 사람들, 의지가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치유할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잡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에요. 맞았어요. 맞다. 여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죠. 누가 치유되는가? 피동형이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누가 치유하는가? 본체. 그렇죠.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죠. 누가 썼죠? 저 양반이 썼어요. 저 5년 전에 그 책을 봤을 때 무슨 혁명을 하냐, 레볼루션?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이 강력해요. 혁명, 자기가 혁명해야지.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대한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잘 먹고 얼마나 힘들어. 피할 거는 많고 먹어야 될 건 많고 굶어 죽든지 먹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도 얼마나 많아. 뭐 좋은 걸 먹는 걸로 단순히 먹을 거야? 주사할 거야? 커피 한 잔을 할 거야? 운동할 거야? 땀 낼 거야? 세포대사 그 많은 뉴트리션들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좋은 거 먹어야 돼? 비싼 거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스트레스, 자율신경은 보시는 이 육신의 몸에 제가 보고 듣고 말하고 아니미 서신이는 5%밖에 안 됩니다. 그 아래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감히 불렀던 저절로 돌아가는 것들, 이미 이너 엔지니어링과 이너 힐러가 있는 이 아이들은 감히 자율신경이고 그건 치유의 대상, 조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체죠. 그 아이를 거닐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만 몇 가지 방법은 있으되 알고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렸던 책들이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썼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이미 다 하시는 거. 잘 먹고 많어. 잘 싸고 또 변비 있으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푸식푸식 나와야 돼. 잘 자는 거. 우리 암 환자들 못 자요. 잠을 못 자서 암이 생겼을까요? 암이 생겨서 잠을 못 잘까요? 양쪽 다예요. 그러면 수면제 먹을까요? 정신과 가서 약 먹을까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멜라토닌도 좋아. 5g, 5mg 맞든 50mg 좋아.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들.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 그래서 저는 수행이라고 요즘 생각합니다. 해내는 것. 매일매일. 김은이라는 작가가 쓴 것처럼 매일매일을 밀고 나가는 것.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